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죠. 지방선거 그리고 12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입니다. 선거는 다음 달 13일에 치러지죠.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주요 후보들, 주요 정당의 지도부 움직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광역단체장 선거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하는데 흐름을 위해서 이번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가운데 관심이 아주 큰 지역이죠. 서울 송파울 지역 후보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먼저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재성은 검증된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봤습니다. 최재성의 실력으로 새로운 송파의 역사를 쓰겠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브레이크 역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영상만 보더라도 선거운동의 열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정치알파고 SBS의 정승민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공식 선거운동 송파울 지역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뜨겁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라는 점도 있고 또 나온 후보 지금까지 뭐 소개된 후보는 3명인데요. 나온 후보 3명 모두 한 명 한 명 이른바 당에서 공들여서 공천한 사람들입니다. 최재성 후보 아까 나왔지만은 뭐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복심 이렇게 불리는 최측근이고요. 예. 배현진 후보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 그 방송 앵커 출신이고 또 홍준표 대표가 직접 영입해서 전략 공천할 정도로 이 공들인 후보입니다. 그 박중진 후보 역시 방송 앵커 출신 언론인이고 경선에서 일을 했는데 중간에 이 뭐 손학규 선대위원장 뭐 전략 공천 하니 마니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마음고생하다가 결국 공천 따낸 그런 후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자막이 상당히 재미있는 자막이 나갔습니다. 19대 대선, 지난해 대선의 주요 후보들의 대리전이다 이런 자막이 나갔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항상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여론조사 결과일 뿐입니다. 이 결과가 그대로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막 지금 나가는 것은 참고만 하시고요. 각 후보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최재성 후보 아이언맨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데 저것도 뭐 선거운동 전략의 하나겠죠? 제가 보니까는 거의 24시간 선거운동 유세 과정을 이른바 SNS를 통해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약에 지역을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이 모든 유권자를 다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SNS 유세, 특히 젊은 층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뭐 최근에 뭐 40시간 논스톱 유세도 하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강점 내세우는 건 이겁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당선시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자. 아무래도 이런 쪽에다 이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는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후보는 그 로고송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정말 인기가 있는 노래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아기상어. 예. 그 노래를 어쨌든 간에 로고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네요. 처음에 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공식적으로 당의 로고송 사용하기로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노래에 맞춰서 저렇게 율동을 하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 한 2분 정도 돼요. 2분 정도 영상이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올려놨는데요. 뭐 저렇게 일단 뭐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뭐 네티즌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내세우는 강점이 그 30대의 젊은 후보라는 점 이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어느 정도 뉴스 앵커 출신으로 이 대중성과 인지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내세우는데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이른바 영입인재 1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세 과정에서도 홍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아주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소식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아마 언론사 속보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확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는지 이 부분 확인되면 여러분께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후보가 그런데 신고한 재산이 말이죠. 얼마 안 되더라고요. 가족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물론 그렇긴 한데 미혼이다 보니까 뭐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는 신고한 재산 그대로 인정해야 되니까 그 정도 재산 아닌가 싶습니다. 예, 3천 몇만 원 정도 신고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나타내더라고요.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재산이 저것밖에 되지 않을까. 또 좀 정세민 위원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젊은이들 그러듯이 또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은 않겠죠. 예. 뭐 그런 세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간에 각 후보들의 재산 내역이나 이런 모든 자세한 내역, 정과, 병역 이런 기록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시청자 여러분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종진 후보가 사무실 안에서 일종의 뭐 개소식 같은데 사무실. 박종진 후보는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결국 후보가 됐어요. 그렇죠. 당내 경선에서 분명히 1위 했는데 갑자기 손학규 선대위원장 전략 공천한다고 지도부에서 한 얘기하니까 참 난감했겠죠. 어쨌든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출마 포기하고 어제 개소식이 직접 왔습니다. 와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박종진 후보 손 들어주면서 얘기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손학규 위원장이 이번에 박종진 후보의 인지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게 바로 바른미래당의 선거 전략입니다. 즉 뭐냐면은 우여곡절 끝에 어찌됐든 간에 박 후보의 인지도가 올라갔으니까는 이거는 적어도 이름 석자는 알린 거 아니냐 유권자들에게 이런 점을 좀 강조한 것 같은데요. 박종진 후보가 이런 말도 했네요. 손학규 위원장님 한때 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소식이 와서 손도 들어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치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송파울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은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다 이런 후보들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자임하는 민주당의 최재성 후보 그리고 뉴스 앵커 출신이죠.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후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종편 등에서 많이 활약했던 바른미래당의 박종진 후보. 과연 송파울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공식 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과연 누구를 만나서 첫 선거운동을 했는지 이 부분 각 후보들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이 참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끊어지고 나서 새벽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청소 노동자들 제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 위로도 드리고 또 동시에 그런 어려움들이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들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서울시장이 다시 뽑힌다면 그건 가정입니다. 그러면 꼭 반영해드리고 싶어서 제일 먼저 왔어요. 평화시장은 제가 젊을 때 직접 직장으로 다니던 곳이고 또 지금 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밤새도록 장사를 합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자영업자들은 언제 문을 닫아야 되느냐 정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도 듣고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한밤중에 12시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열심히 지키고 계신 분들 바로 여기 경찰서입니다. 어떤 어려운 점들은 없으신지 말씀도 듣고 또 격려 위로 말씀도 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새 후보가 처음으로 만난 유권자들 어떤 특징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후보자들의 가치관, 첫 공식 운동 일정 아닙니까? 예. 가치관, 평상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당선된다면 서울시정을 어떻게 이끌 건지 그런 큰 윤곽 같은 것도 담겨 있는 나름대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일정 아닌가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박원순 후보 지하철 5호선 답심리역을 방문해서 청소 노동자들 방문했습니다. 이 청소 노동자들이 사실은 최근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입니다. 박 시장 이제 시장 있을 때 한 거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안 보이는 곳에서 새벽을 여는 분들, 민생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어서 이분들을 찾았다. 박원순 시장 이 말에 이제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마디로 이제 노동, 일자리 이런 쪽에다가 앞으로 맞추겠다 그런 것 같고요. 예.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아까 보셨겠지만 저게 동대문 평화시장인데요. 아까 그런 얘기했죠. 제가 직장으로 있던 곳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1974년에 민청 학년 사건으로 제적된 뒤에 노동운동으로 투신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나름대로의 이른바 추억과 또 그런 애환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방문했고 역시 자영업자들 애로사항 들으면서 결국은 민생과 경제 쪽 이쪽에다가 큰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것 같고요. 예, 잠시만요, 정수민 의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혐의는 특수상해와 상습 폭행 등의 혐의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판단 내릴지, 또 영장 청구로 이어졌을 때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미래가 안철수 후보 아까 보신 것처럼 경찰서 갔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의 중앙지구대 갔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즉 안전 문제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거고요. 아까 화면은 없었는데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 어디를 갔나 봤더니 지하철 9호선 찾았습니다. 여길 찾아서 안전시설 점검하고 노동자들과 간담회. 역시 안전 노동 이런 쪽에 맞추겠다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김종민 후보가 만난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까? 그렇죠. 예. 김종민 후보는 또 정의당 또 이정미 대표와 함께 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네 후보가 다 밤 0시부터 선거운동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예. 조금 일찍 간 후보도 있겠지만 예. 공식적으로는 오늘 새벽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거죠. 예. 이런 가운데 사실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후보 단일화 상당히 많은 언론 기사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선을 그으면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 두 후보의 단일화는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두 후보의 선거 포스터인가요? 미리 준비한 걸 보면 마치 두 후보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의 포스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정수민 의원. 지금 보여지는 거 왼쪽이 이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고 오른쪽이 안철수 후보인데요. 바꾸자 서울 같거든요. 저거 서로 협의해서 야 이렇게 같이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먼저 했습니다. 예. 바꾸자 서울. 그랬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어제 이른바 사무실 외벽에다 현수막 걸고 벽보 걸었는데 보니까 같은 거예요. 이게 김 후보 측에서 설명은 이렇게 무슨 협의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우리도 뭔가 좀 바꿔보자 이런 의미에서 한 건데 우연히 일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저기서의 바꾸자 서울은 결국 현재 서울을 바꾸자는 뜻도 있지만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교체하자. 바꾸자라는 데에서 적어도 두 후보 간에 어떤 공감대는 있다는 게 사실 저걸로 드러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박원순 후보를 이기고 본인들이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있으면 당연히 바꾸자 서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후보 간의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 할 때도 가장 큰 명분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즉 박원순 시장의 3선은 막아보자. 이게 두 후보의 사실 유일한 공동 목표예요, 사실은. 그때 단일화의 유일한 명분이었는데 어쨌든 저 벽보에서 그러한 생각은 드러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과연 저 벽보 현수막이 나중에 후보 단일화될 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상황이나 봤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갖고 있는 내심이 드러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원순 후보는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서울을 앞으로 어떻게 또 바꾸겠다. 7년 동안 서울시장 책임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정책, 복지 이런 쪽에다 아무래도 초점 맞추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관련 공약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이런 거 철폐하겠다. 이런 쪽에 맞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안전 쪽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런 각각 핵심 공약들을 걸고 있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지방선거가 워낙 이 중앙에 특히 한반도 평화 이슈 이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는 이런 공약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누가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인지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그렇고요. 그런 쪽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조금 아무래도 좀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남은 한 13일 기간 동안 유권자들께서 이 지역 정부 맡을 사람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중앙 정부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는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젯밤에 KBS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을 모셔서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후보 세 사람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설전을 벌였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서 차라리 단일화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정승민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유체이탈형 화법이 많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150억을 먼지처럼 날려버린 것에 대한 비난도 그 정책 시민이 제안한 것이라고 시민 탓을 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평균 유지만 해줘도 이렇게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유지가 아니라 점점 악화를 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반성하시고 그리고 시민한테 저는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는 2006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이걸 보니까 경기도가 훨씬 서울시보다 미세먼지가 더 높아요. 서울이 아무리 잘해도 경기도의 공기가 결국은 다 같이 섞이는 거잖아요. 호흡 공동체잖아요. 안철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사이에는 또랑이 흘러요. 박원순 시장님하고 저 사이에는 한강이 흐릅니다. 두 분이 거의 생각이 같으시고 오늘 보니까 바꾸자 서울 슬로건도 똑같으시던데 빨리 단일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